상속 문제 사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데 막상 내일이 되면 참 막막하죠. 복잡해 보이는 한국의 상속법. 오늘 그 기본 원칙과 핵심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미처 계획을 세우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법은 이미 모든 사람의 재산에 대한 기본 계획, 일종의 디폴트 값을 마련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이 뭔지 아는 것, 바로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상속 설계를 왜 할까요? 실무적인 목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가족끼리 다투는 걸 막는 거고요. 둘째는 당연히 상속세 부담을 줄여보자는 거죠. 법이 정한 이 기본 규칙을 이해하는 게 바로 이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상속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시작점에서 출발해서요, 도대체 누가 상속을 받게 되는가? 그리고 받는다면 얼마나 받게 되는가? 이 두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겁니다. 여기에 몇 가지 특별한 예외 상황까지 짚어본 다음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하는 핵심 내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계획은 법이 정해놓은 기본값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죠. 이 기초부터 한번 탄탄하게 다져보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 누가 상속을 받는가입니다. 이건요, 아주 엄격한 우선순위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법에서 정한 순서는 보시는 것처럼 총 4단계인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1순위의 상속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2순위, 3순위, 4순위는 상속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주 철저한 우선순위의 법칙이죠. 그런데 2순위에서 배우자는 좀 특별한 존재입니다. 1순위인 자녀나 2순위인 부모와는 같이 상속을 받고요. 이 1, 2순위 상속인이 아예 아무도 없어야만 비로소 혼자서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데 3순위인 고인의 형제자매와는 함께 상속받지 않는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우선순위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만약 고인에게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한 팀이 돼서 상속을 받습니다. 이 경우엔 고인의 부모님은 상속인이 될 수 없어요. 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반대로 자녀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배우자와 고인의 부모님이 한 팀이 되어서 함께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누가 받는지는 이제 아셨죠?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얼마나 받는데? 바로 상속 지분의 원칙입니다. 법정 상속분.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유언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법이 딱 정해놓은 n분의 1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원칙은 뭐다? 똑같이 나눈다. 즉, 균등분배입니다. 하지만 이 똑같이 나눈다는 단순한 원칙에 아주 크고 중요한 예외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에 대한 특별 규정 때문이죠. 바로 이 숫자 1.5배입니다. 살아계신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그러니까 자녀나 부모님보다 50%를 더 많이 받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1.5배가 되는 겁니다. 이 1.5배가 실제 계산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자, 여기 예시를 보시죠. 배우자 1명에 자녀가 2명인 경우 배우자는 1.5, 자녀들은 각각 1, 1의 비율을 갖는 거예요. 이걸 전부 더하면 3.5가 되죠. 그래서 전체 3.5 중에 배우자는 1.5만큼, 자녀들은 각각 1만큼 가져가는 겁니다. 이걸 분수로 바꾸면 배우자가 7분의 3, 자녀들이 각각 7분의 2의 지분을 갖게 되는 거죠. 배우자 몫이 확연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본 원칙을 봤고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 기본 규칙이 좀 달라지는 특별한 경우들 몇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습상속입니다. 이름부터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요. 만약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나중에 할아버지의 재산은 누가 상속받을까요? 원래는 아버지가 받았어야 하잖아요. 바로 그 아버지의 몫을 아버지의 배우자인 어머니와 그리고 자식들인 손주들이 대신 이어서 받는 것. 이게 바로 대습상속입니다. 다음은 유류분입니다.
이건 일종의 법적인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인이 유언으로 내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또는 특정 자식에게만 다 주겠다라고 했더라도 남은 가족들을 위해 법이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그래서 유언 때문에 상속을 한 푼도 못 받게 된 자녀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원래 자기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몫의 절반까지는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경우엔 그 몫이 3분의 1이고요. 한마디로 유언이 만등은 아니라는 거죠. 가족을 상속해서 완전히 배제하는 건 법이 막고 있는 셈입니다. 자, 오늘 꽤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명에서 딱 2가지만 가져가신다면 바로 이겁니다. 첫째, 누가 상속받을지를 결정하는 엄격한 우선순위가 있다. 둘째, 재산을 나눌 땐 배우자가 다른 사람보다 1.5배를 더 받는다. 모든 상속세 계산이나 재산 계획은 바로 이 2가지 뼈대 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법이 이렇게 기본값으로 정해놓은 상속, 이게 정말 우리 가족이 원하는 모습과 같을까요? 만약 그 답이 조금이라도 아니다 싶으시다면 어쩌면 바로 지금이 법이 정해준 계획이 아닌 나만의 계획을 세워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